환영하는 의미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환영하고요. 9월 세계일반 기도의 주제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나라입니다. 네. 미국 틀렸습니다. 모로코. 네. 러시아. 틀렸습니다. 모로코. 땡.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그 국가입니다. 아니에요. 중국. 여러분 많이 못 맞추시는 것 같으니까 힌트를 더 드릴 건데, 이번 힌트는 남학생들이 잘 맞출 수 있을 만한 힌트인데요. 이 선수를 아시나요? 프랑스. 은바페 선수가 프랑스 출신 선수인데요. 근데 그분의 원래 출신 국가가 프랑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캐나다. 아닙니다. 티니지. 아닙니다. 힌트 하나 더. 잘못했다. 국기입니다. 아닙니다. 가봉.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카메룬. 맞습니다. 카메룬입니다. 제가 카메룬을 검색했더니 축구 관련된 기사가 너무 많이 떠서 혹시나 알까 해서 갖고 왔는데 모르시네요. 네, 9월 세계열방 기도의 주제는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은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국가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카메룬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건지에 대해서 먼저 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룬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기독교 박해 문제. 세 번째는 정치 문제. 네 번째는 질병 문제. 이렇게 총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룬은 수도는 야운데라는 곳이 수도이고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면적은 4,754만, 인구는 2,864만, 기후는 남부에서 북부로 갈수록 열대우림 기후에서 사막성 기후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네, 열대우림 기후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열대우림 기후는 고온 다습한, 온도가 높고 습한 기후를 말하고요. 강수량이 많은 기후예요. 근데 반대로 사막성 기후는 강수량이 적어서 강수량이 적은 기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로 가면서 기후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기후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종교는 천주교, 기독교가 70%, 이슬람교 20%, 토속 종교가 7%라고 합니다. 우리 면적과 인구를 그냥 4천만, 2천만 이렇게 들으면 모르시니까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면적은 카메룬이 더 4배 정도, 4.7배 정도 더 크고요. 인구는 우리나라가 5천만으로 더 많습니다. 2천만 정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카메룬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박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박해 관련된 기사를 8월 22일에 올라온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보코하람이라는 그런 조직에게 지금 기독교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는 기사였는데요. 보코하람이라는 사람들은 서구 교육은 금지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서구에서 넘어온 거니까 기독교는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카메룬에 사시는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기사 속에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 시간 동안은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이 보코하람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거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안에 있는 식량들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그 시간이 된지 모르고 계속 집에 있다가 밤이 되었고 결국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슬람 극단주의로 개종하도록 강요를 받는데, 만약에 개종을 안 하겠다 끝까지 거부하면 아이들을 납치해 가고, 아이들에게도 개종하라고 강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개종을 또 거부하면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희 엄마 아빠를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카메룬이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나이지리아와 경계선이 맞닿은 곳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은 지금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 사람들이 불태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사님들 같은 지도자님들께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시는 상황이셔서 피신을 가시는 경우가
가셔서 지금 지도자 중심으로 모일 수도 없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장소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종교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도 똑같이 금식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척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밖에 이제 순위를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세결반 기도 했었을 때도 순위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 카메룬 때도 이번에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21년도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카메룬은 42위이고요. 그러니까 높은 순대로 1, 2, 3 했을 때 42위이고요. 2022년에는 4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45위를 했습니다. 순위가 점점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위 50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부패입니다. 우리가 정치 부패도 세계열방 기도회 시간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반부패 NGO 단체가 부패인식 지수를 측정하는 그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표도 많이 보셨으니까 깊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카메룬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고, 그리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100점에서 26점을 받았고, 여기는 우리나라를 표시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63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3점으로 청렴도를 계산했을 때 63점이고, 카메룬은 26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치 부패에 대한 기사를 살펴볼 건데요. 이 기사의 출처는 카메룬 그 대사관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카메룬의 대사관에서 카메룬 현지에서 나왔던 기사를 우리나라가 수집을 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23년도 8월 28일자 기사이고요. 군 경찰의 고문 및 학대 행위가 기사화가 됐었는데요. 6월 1일에 한 남성이 군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4일간 거기 잡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근데 잡혀 있을 때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그 다음 풀려났는데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 NGO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카메룬 당국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6월 19일 기사인데요. 간행물을 검열하고 반정부 성향의 활동을 탄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8년 자의적 구금 석방운동 및 실향 및 면담을 위해 남서부주 주도 부에야 씨를 방문했다 실종된 사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실종된 게 아니라 아래 나와 있는 기사와 관련되어서 실종이 됐었던 사건이었어요. 간행물을 검열 등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뉴스 기사를 내기 전에 정부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뉴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그렇게 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 190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시기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과 비슷한 정치적인 모습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제 질병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콜레라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룬 대사관에서 나왔던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 기사는 23년도 5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제 교도소에 사람들을 이제 가둬놨는데 적정 인원이 1,500명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버려서 콜레라가 그 안에서 더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건부가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지난이라 4월이겠죠? 4월에 야운데, 아까 수도가 야운데였죠? 야운데에서만 콜레라 확진자가 1,500명이 나왔고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위생을 철저히 해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찾아봤을 때 수천 명의 주민들의 수도,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서 물 부족 문제가 콜레라가 다시 확산되는 데 원인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어떤 병이냐면요. 콜레라라는 균이 감염이 되면은 급성 설사가 유발이 되어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는 병이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홍역입니다. 홍역은 이것도 2023년도 5월 15일자 기사이고요. 지금 현지 언론, 카메룬의 언론이 5월 14일 보건부가 카메룬 200개 보건지구 중 100곳이 홍역 발생 지역으로 확진자 4,677명과 사망자 18명이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저로 인해서 홍역 백신 미접종률 증가를 홍역이 다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원인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을 다시 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기사이고요, 아래는요. 그래서 질병된 기사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콜레라, 두 번째는 홍역인데,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질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콜레라나 그 홍역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도 공급도 잘 되고 있고, 홍역에 대한 그런 예방 조치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사화된 것을 본 적 없으시죠, 다들? 근데 지금 2023년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카메룬에서는 이런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룬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카메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카메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 적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적으시면 말씀해 주세요.